외화자산 부채 등 평가 차손이 규정 명세서 우선 프로그램 키신 분들은 회사 변경을 좀 해주시고요. 김해물산으로 회사 변경 좀 해주시고 여기 법인 지정 누르셔서 이쪽에 오른쪽 과목별 세무 규정 쪽에 밑에서 세 번째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이 조정 명세서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를 먼저 들어간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괜찮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결산 때 한산이 잡는 거 있죠. 그것만 잘 아실 줄 아시면 이 문제는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여러분들 환율 평가를 할 때요. 어느 날짜의 환율로 평가를 하나요? 결산일이죠. 맞아요. 원래 맞는 게 기말 환율 금액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환율이 원래 잡았던 환율과 결산인 기말 환율이 얼마나 달라졌나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제품을 A 회사에게 A 기업에게 1,000달러에 1,000달러에 수출하고 돈을 외상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환율 평가 문제가 나오려면 제품을 팔고 현금으로 받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현금으로 이미 받았으면 환율 평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외화로 받을 돈 중에서 환율이 얼마나 달라졌나 이게 환율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외상으로 받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제가 물건을 팔았을 때가 7월 1일자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7월 1일자. 7월 1일자에 환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7월 1일자 환율은 선적일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날 그러면 제품 팔았으니까 개변에 뭐 나와야 돼요? 매출이라는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이때 얼마 잡아요? 100만 원 잡죠. 1,000달러 받을 거고 환율이 1,000원이니까 곱해서 100만 원 잡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때 수익을 이렇게 100만 원 잡을 거고 사변에 외상으로 받을 거니까 무슨 계정 과목이 나와야 돼요?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혹시나 결산 때까지 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결산이 환율과 평가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결산 때 기말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됐나요? 원래 현저기 환율이 원래 1달러당 얼마였어요? 1,000원이었는데 이게 1달러당 환율이 얼마로 바뀐 거예요? 1,200원 바뀐 거 맞아요? 그러면 환율이 얼마 올랐어요? 1달러당. 200원 상승한 거 맞죠? 그러면 200원, 1달러당 200원 상승했고 우리 회사가 받을 달러가 총 몇 달러인데요? 1,000달러인 거 맞아요? 1달러당 200원 올랐으면 1,000달러를 계산하면 얼마 오른 거예요? 20만 원이 뭔가 증가했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세무 이금 문제죠. 결산환율. 맞아요. 이만큼 받을 돈이 많아진 거예요? 적어진 거예요? 많아졌죠. 그죠? 외화로 받을 돈은 1,000달러가 고정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환율이 오른 거예요? 받을 돈이 많아진 거예요? 환율이 오른 거죠. 달러 금액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정한 달러를 뭐라 부르냐면 지금 이때도 1,000달러 받을 거고 지금도 그냥 1,000달러 받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달러가 달라지진 않죠. 1,000달러 받을 거는 똑같은 거죠.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 화폐성 자산 부채라고 불러요. 부채다라고 합니다. 화폐성 자산 부채. 받을 달러가 1,000달러인 건 고정이다. 라고 해서 화폐성 자산 부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뭐 자산 외화자산 부채 등 평가 타선이 교정 명세서라고 했지만 원래는 화폐성 자산 부채에 대한 환율 평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화폐성 자산 부채가 이렇게 받을 달러가 고정인 것들이 화폐성 자산 부채입니다. 그러면 상급금을 기억해보세요. 상급금. 상급금은 여러분들 계약금을 주는 거죠.
나 선급금에 대해서는 환율 평가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넘어갔잖아요, 이미. 맞아요? 그리고 선급금이랑 선수금은 그 금액이 고정인 건가요? 아니면 따로 추가로 돈을 받나요? 선급금과 선수금은 따로 추가로 주거나 받잖아요. 계약금을 주더라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또 줘야 되는 거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환율평가 문제를 풀 때 환급금이나 선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계약금액이죠. 이런 개정 과목은 비화폐성 자산부채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비화폐성 자산부채는 뭐예요? 이 금액만 고정이 아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나요? 만약에 내가 받을 돈이 10,000달러인데 계약금을 1,000달러만 미리 받았다. 나중에 9,000달러는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돈이 똑같아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비화폐성 자산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율평가 문제를 풀 때 세무 2급 때까지 대부분 결산 문제에서 환율평가 문제가 나오면 뭐 외상매출금, 뭐 장기차익금 이런 거 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은 다 고정적인 화폐성 자산부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선급금, 선수금은 화폐성이 아니라 비화폐성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환율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 문제 때도 세무 2급 때까지 한 번도 선급금, 선수금에 대한 환율평가 문제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저희 시험 때 이거 푸세요라고 하면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선급금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선급금도 막 같이 하고 있다고요. 안 됩니다. 선급금은 환율평가를 할 필요 없는 자산부채예요. 그런 것들을 비화폐성 자산부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조금 틀린 만한 문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선급금, 선수금을 매번 껴놓지는 않지만 껴놨을 때도 있거든요. 뭐 그것도 알아야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때. 아시겠죠?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은 환율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문제 이해서 가죠. 이때 그러면 여러분들 외상매출금 받을 돈 커졌으니까 외상매출금 증가돼야 되는 거 맞아요? 받을 돈 커졌으니까 얼마 증가되면 돼요? 20만 원. 20만 원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대변에 뭐 잡아요? 외화, 환산이익이 20만 원 이렇게 잡히는 분계죠.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가. 맞아요? 그러면 세법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1,000달러의 환율이 1,000원이었죠. 1달러당. 근데 환율이 이제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1,200원으로 바뀌어서 이런 분계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런 분계를 반드시 해라도 세법이에요. 이런 분계 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저희가 환율 평가할 때 무슨 환율로 계속 평가하고 있어요? 환율 평가할 때는 희망 환율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시험 문제 첫 번째 출정이 뭐냐? 이상한 환율을 평가합니다. 원래 기말 환율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환율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상한 환율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대국의 외국환 매입률 이런 것들이 들어야 될 겁니다. 대국의 외국환 매입률이라고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율 평가할 때 쓸 필요 없는 환율이에요. 이거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대국의 외국환 매입률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환은행에서 달러가 어느 정도 수요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만약에 미국을 갈 건데 원화를 은행 가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외환 달러를 바꿔주셔야 했는데 그 은행에서 저 죄송한데 지금 달러가 없습니다. 이럴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달러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은행은. 되나요? 그러면 은행이 만약에 이번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달러를 너무 많이 소진했습니다. 달러 금액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사와야겠죠. 맞아요? 달러 사올 때 여러분들 무조건 12월 31일에만 사와야 되나요? 아니죠. 뭐 돈이 달러가 부족한 날짜가 8월 달일 수도 있고 2월 달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 달러를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업에서 사올 수도 있고 대기업이 달러가 많아요. 대기업에서 사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외국에서 사올 수도 있죠. 외국은행에서. 맞나요? 그러면 그때 사올 때 환율이 대국의 외국한 매입입니다. 그 환율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결산 환율이랑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근데 저희 시험은 항상 이 환율로 1,000원에서 이 환율로 평가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대구걸 매국한 메인율은 달러당 1,100원이다. 이거로 결산 환율을 평가하였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되나요? 그러면 원래 저희가 달러가 얼마였어요? 원래 선적일 환율이 1,000원이었죠. 원래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랑 원래는 뭐랑 비교하는 게 맞아요? 얘랑 비교하는 게 맞죠. 근데 저희 출제할 때는 시험에서 얘로 평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봐도 환율 평가 금액이 이상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1,100원으로. 원래 환율이 얼마였다고요, 여러분들? 1,000원이었죠. 맞아요? 그러면 요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원래 선적일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대국의 외국 판매임률 1,100원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1,100원을 이렇게 평가했겠죠. 맞아요? 그러면 1달러당 얼마씩 올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100원씩 오르는 거 맞아요? 총 몇 달러 받을 건데요? 1,000달러 받는 건 똑같잖아요. 딱 봐도 올바른 환율 금액이랑 평가한 거예요? 이상한 환율이랑 평가한 거예요? 이상한 환율.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기말 환율로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상한 환율로 평가를 해서 장부에 써놨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때는 여러분들 얼마 증가시켰겠어요? 회사가 10만 원. 1,100원으로 평가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분기를 한번 해보죠. 똑같이 외상 매출가 얼마 증가시켜요? 10만 원 대변에 환산 이익도 얼마예요? 10만 원. 맞나요? 그러면 요거는 누가 분기한 거라고요? 회사. 올바른 건 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해법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회사 가면 이런 환율로 결산 때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가 시험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그냥 결산 일자의 환율인 1,200원으로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냥.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걸 한번 써보면 회사는 지금 요렇게 했고요. 올바른 건 요런 상태인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요런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럼 봤을 때 회사 입장 환율 평가가 맞아요? 세법 입장 환율 평가가 맞아요? 세법 입장 환율 평가가 맞죠? 왜요? 회사는 환율 평가했을 때 무슨 환율로 평가했어요? 외국한 매입률이라는 환율을 평가를 했고 올바른 건 무슨 환율이라고요? 기말 결산 환율이 맞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환율 평가한 거 냅둬요? 올바르게 바꿔야 돼요? 올바르게 바꿔야겠죠. 그게 세무준칙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환산이익이라는 수익을 더 잡아요? 없애요? 더 잡아야죠. 왜요? 20 잡아야 되는데 회사는 10만 원밖에 인식 안 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입금 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입금 사이 나와야죠. 이제. 맞나요? 금액은 20이에요? 10이에요? 10이죠. 10만 원만 더 잡으면 되니까 10은 이미 잡혀 있는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때 뭔가 소득 처분이 또 나와야겠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때 소득 처분이 뭐 나올 것 같아요? 네, 유보가 나오겠죠. 왜요? 자산 인식한 금액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기 딱 봐도 사회 유출은 아니잖아요. 사회 유출 딱 봐도 아니죠. 기타는 뭐였어요? 한쪽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한쪽은 손익으로 인식하는 건데 둘 다 손익으로 인식했으니까 기타도 아닌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딱 봐도 자산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뭐예요? 유보 발생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이제 뭐만 나와요? 유보만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요게 항상 유보 발생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이죠. 2020년도 시험에서 딱 한 번 유보 감소가 출제되겠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했죠. 유보 발생이 많지만 유보 감소가 나오는 서식은 제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유보 감소가 한번 나왔어요. 이따 풀어보면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때 유보 감소도 한번 나왔다.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유보 감소되는 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그 문제예요. 이따 보여줄 문제. 이때 여러분들 세무조정 입금산이 유보 발생 잡았죠. 이 금액은
이제 잊어먹어요? 관리해야 돼요? 이 유보라는 걸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을표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환율 평가한 게 2021년도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됐나요? 그럼 21년도에만 환율 평가해요? 아니면 돈 아직 못 받았으면 22년도에도 해야 돼요? 돈 아직 못 받았으면 22년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유보 감소되는 시점이 언제냐? 원래 외상 매출금을 받는 시점이에요. 외상 매출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요구 금액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유보 감소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시험은 어떻게 나왔었냐? 이때도 똑같이 환율 평가할 겁니다. 환율 평가할 건데 이때 어떻게 환율 평가하냐 이렇게 나와요. 이때는 환산 이익을 환산 손실을 잡을 겁니다. 손실 1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잡을 거예요. 저는 분기할 때. 근데 회사는 요거에 대해서 아예 환율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나올 거예요. 환율 평가 아예 안 했습니다. 원래 환율 평가를 했을 때 이 분기를 했어야 되는데 회사는 못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때 회사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회사는 원래 해야 되는데 환율 평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세법에서 환율을 비교해서 평가해 보니까 이 분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원래 환산 손실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죠. 이러면 원래 뭐 나와야 돼요? 세무조리? 뭐 나와야 될까요? 돈, 금, 뭐 나와요? 한이 나와야 되죠, 원래. 맞아요? 금액은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손실 원래 비용 잡았어야 되는데 회사가 인식 안 했으니까 현금 잡아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때 또 유보 발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 입금 잡았던 거 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추이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입금산이 10만 원 여기 들어가 있고 손금산이 10만 원도 여기 들어가 있으면 결국에 선계 처리하면 빵원이잖아요. 이해되나요? 이게 입금이 플러스라고 가정하고 송금이 마이너스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플러스 10 지금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빵원이잖아요. 그러면 송금산이 유보 발생을 또 잡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뭐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산 유보 감소로 추인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 금액이 요때 추인되는 게 한 번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요게 유보 감소 문제입니다. 저희가 시험에서 나왔던 유보 감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됐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여기가 유보 금액을 관리하는 서식이라고 했잖아요. 유보 관리. 요때 전년도에 세무조정 뭐 들어와 있어요? 요거 들어와 있을 거죠. 요거 요렇게 지금 여기에 요렇게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회사가 손실 잡아야 되는데 손실 안 잡아서 손금산이 조정할 거죠. 여기에 손금산이 1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또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처음에 플러스 조정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마이너스 조정이면 그냥 플러스 조정했던 거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현금산입 10만 원 뭐예요? 유보 감소 이렇게 추인하면 그냥 사라지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요게 유보 감소로 한 번 나왔습니다. 이따가 보면 알 거예요. 보면 알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한 유보 감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보 감소 잘 안 나온다라고 했죠. 유보 감소로 처분하는 내역은 힌트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원래 맨날 유보 발생만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 이 서식에서 유보 감소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유보 감소라는 처분이 나올 때 어떤 지문이 나오는지 좀 알아야 유보 감소라는 처분을 의심할 거 아니에요. 유보 감소라는 처분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년도에 유보 발생된 조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유보 감소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서 힌트가 뭐냐면 전년도에 유보 발생으로 조정했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유보 발생된 금액이 있으면 지금 감소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의심을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문제 풀 때마다 막 전년도에 유보 발생으로 조정했었다 이런 문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유보 발생으로 처음 조정했던 겁니다. 근데 전년도에 유보 발생된 조정이 있다. 뭔가 전년도에 조정을 했었다. 이러면 감소를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여러분들 유보 발생된 적이 없는데 유보 감소가 되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힌트가 항상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전년도에 조정을 했었다. 그리고 최소한 지금 하고 있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이 조정명세서라는 서식은 뭐만 나와요? 처분이. 유보만 나오죠. 그러면 전년도에 뭔가 그냥 조정했었다라고 나와도 전년도에 유보 발생으로 조정했었겠구나라고 떠올리겠죠. 여기는 유보로만 적용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는 게 첫 번째 예입니다. 이 문제에서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이따가 풀어보면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유보라는 처분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야 별거 없어요. 근데 그 처분을 기억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유형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나오는 유형은 환율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법에서도 기말 환율로 평가를 시킨다고 했죠. 근데 회사가 아예 환율 평가를 안 했대요. 아예 안 했답니다. 그러면 세법에서 안 한 환율 평가를 냅둬야 세법에서라도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조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이게 두 번째 요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끌고 올게요, 제가. 원래 이렇게 처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매상 매축을 100만 원 잡았다가 이렇게 1,000원짜리 환율이 얼마가 됐어요, 환율이? 1,200원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20만 원 환산이익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회사는 이렇게 환율 평가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나올 겁니다. 그럼 조정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때 세무 조정을 보면 어떤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입금, 산입이 들어가야 되죠. 원래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니까 입금 산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예요? 이번에 20이죠. 아까는 이상한 환율로 평가했을 때 이렇게 10은 잡아놨으니까 10만 원만 입금 산입했지만 지금은 아예 안 잡아놨으니까 20을 잡아야 되는 게 맞겠죠. 되나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입금 산입 20 잡죠. 이때 소득세는 또 뭐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첫 번째 나오는 유형보다 훨씬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느 날짜의 환율로 평가를 한다고요? 기말 환율.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기말 환율로 평가한다는 거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겠죠. 올바른 환율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게 이 서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서식이고요. 이 문제는 나오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그냥 저번에 재고자산 평가 문제 있죠. 그거 1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했죠. 요거도 비슷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말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 그래서 요거도 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그냥 저랑 풀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프로그램 몇 회 키라고 그랬죠? 제가 84회를 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4회. 84회 감독 확인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네, 문제 보시면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가부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 아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갔었죠? 여기 법인 조정에서 이쪽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외화자산 등 평가 타선이 조정명세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개정 과목이 뭐뭐 나와 있나요? 단기대역은 단기차익금 나와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저희가 시험 문제에 가끔씩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낀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아까 선급금과 선수금은 환율평가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요거는 할 필요 없는 건데 가끔씩 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틀리라고.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은 뭐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방금 문제 유형을 말씀드렸죠. 문제 유형이 뭐였냐? 이상한 환율로 평가했다. 아니면 환율 평가 자체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문제 보니까 환율 평가를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환율 평가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번째 줄 보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 같은 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냐면요. 이제 실수하는 게 사람들이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막 천천히 읽어봐요. 절대 읽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읽을 때 항상 숫자 있는 것부터 읽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말로 나오는 것들은 딱히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봐보죠. 즉 결산 때 회계 처리할 때 무슨 환율로 얼마로 환율 평가했대요? 1350원으로 환율 평가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19년도 결산 때 환율 평가 어떻게 했나? 한번 저희가 판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봤을 때 처음에 계좌가 뭐 있어요? 요거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몇 달러 받을 거예요? 외화 금액 5,000달러라고 나와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장기 대여금이 생겼을 때 환율이 얼마래요? 이게 발생 시잖아요. 처음에 장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잡았을 때 1,200원으로 잡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이때 환율이 1달러당 1,200원 요 상태인 거 맞나요? 그렇죠? 이거 곱해버리면 얼마 나와요? 근데 곱해버리면 60 나와요? 600 나와요? 600이 600. 맞아요? 5,000달러랑 1,200원 곱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600만 원의 상태에서 이제 요 환율 가지고 결산일 환율 비교할 거 맞죠? 결산일 환율, 기말 환율 얼마래요, 달러가? 1,300.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는 1,350원으로 평가했으니까 뭔가 잘못 평가했네요. 이거를 캐치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결산율은 얼마라고요? 1달러당? 1,000? 이게 맞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달러당 얼마 늘었어요? 그죠? 100원 넣은 거 맞아요? 1달러당 100원씩 늘었고 총 몇 달러인데요? 5,000달러 받을 거 맞죠? 그러면 여기 곱하기 5,000달러 하면 얼마 나와요? 50만 원을 평가해야 되는 거네요, 원래.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분계로 따지면 해법이라고 쓴 게 올바른 분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장기 대여금 얼마 증가시켜요? 50만 원 대변에 뭐 잡아요? 외환산이 50만 원. 맞나요? 근데 회사도 환율 평가했죠. 회사 환율 평가했는데 얘는 달러당 얼마로 평가했대요? 요거로 적용해서 평가했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회사는 1,200원이랑 얼마나 비교한 거예요? 얘랑 이렇게 비교해서 환율 평가했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회사는 환율 평가할 때 달러당 얼마 늘었다라고 평가했을까요? 150 늘었다라고 평가했겠죠. 몇 달러인데요? 5,000달러 맞나요? 그러면 회사는 환율 평가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75만 원 환율 평가했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회사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것이라고 쓸게요. 올바른 것. 근데 회사는 이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회사는 이거를 1,200원이랑 1,300 얼마나 비교했다고요? 50원. 이건 틀린 것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회사는 1달러당
150원씩 증가했고 5,000달러를 평가했을 거니까 회사는 얼마 평가했겠어요? 75만 원.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틀린 게 얼마라고요? 75. 올바른 건요? 50. 뭔가 차이가 나네요. 그럼 조정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개정 과목이 2개 나왔죠. 그럼 무조건 조정을 하는 문제예요. 그냥. 아시겠죠? 딱 봐도 이상하게 평가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분기를 한번 해보면 회사는 분기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 증가시켰을까요? 됐어요? 그리고 대변에 뭐 잡았겠어요? 75만 원. 됐나요? 지금 하는 것들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풀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잘 나오니까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 되지만 요거는 잘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완벽하게 여러분들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얘에서 얘로 맞춰야 되는 거 맞아요? 이게 틀린 거였고 이게 올바른 거였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면 소득 처분이 다 뭐라 그랬어요? 유보라고 했죠. 근데 유보 감소가 나온다고 있다라고 했죠.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유보 감소라는 처분이 나올 때는 전년도에 뭔가 조정했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문제 보니까 전년도에 조정했었다라는 말이 있나요? 그런 말 없죠. 그러면 지금 처음 조정하는 거니까 유보 발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뭔가 유보 발생이 나오는 문제겠죠? 됐죠? 그러면 이때 입금이죠? 수익 얘기니까 입금 더 잡아줘야 돼요. 입금을 불산을 시켜야 돼요. 불산이 맞겠지. 25만 원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들어갈 때 입금 불산이 있더라고 얼마만 불산을 시키면 돼요? 25만 소득표문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 끝. 이렇게 하면 3점은 주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까지 했죠? 그럼 보세요. 지금 장기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자산 계정이에요? 부채 계정이에요? 자산이죠. 그러니까 여기 자산 쪽인 여기다가 쓰시는 게 장기대여금. 부채는 밑에다 쓰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같이 써볼게요. 요거는 처음에 외화 종류 자산이라고 탭에 돼 있나요? 프로그램에 여기 여러분들 뭐 장기대여금 쓰는 게 아니라요. F2번 눌러서 지금 여러분들 외화 종류가 USD잖아요. USD. USD를 쳐주시면 돼요. 여기 USD 1번 눌러서 USD 쳤어요. 그 다음에 외화금이 몇 달러 받을 건가요? 5,000달러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5,000달러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장부가액은 뭐냐면 장부에 원래 처음에 잡았던 금액 얘기하는 겁니다. 장부의 환율 원래 얼마였어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1,200원. 맞아요? 원래는 1,200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600이다라고 구했던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 오른쪽 보니까 평가환율이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잘못된 거 쓸까요? 올바른 거 쓸까요? 여러분들 지금 법인세 서식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되어 있는 건 이미 장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분기에. 여기에는 뭐 써요? 올바른 거 써야죠. 잘못된 거 못 알았어요. 여기다가. 맞나요? 올바른 확률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 떠요? 맨 오른쪽에 50만 원. 그래서 이 50만 원이 저희가 원래 맞는 50만 원. 이거 얘기예요. 원래 환산이 50만 원이 맞다면서요. 아까 저희가 풀어봤을 때. 여기까지 하셨나요? 이거 쓰면 이 하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다들. 그러면 올바른 환율인 평가금액 50만 원 아까 구했었죠. 요 금액은 여기에 알아서 어차피 뜰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확인해야 돼요? 회사가 잘못 잡은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 풀 때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회사가 잘못 분기한 것도 막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막 분기 언제 하고 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건 얼마라고 했어요? 50이죠. 잘못된 거 얼마예요? 75였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조회했나요? 진짜 해봤나요? 진짜 해봤죠. 하지만 진짜 해볼 필요 없다고 시험 때는 이거 공개해놨을 거니까 이거 조회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한번 조회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회계관리 들어가셔서 일반 점표 입력 12월 31일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죠. 12월 31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스크롤이죠. 스크롤 맨 위로 쭉 올리세요. 이거 맨 위로 올렸어요. 올리니까 이렇게 장기대여금이랑 외화환산이익이 75만 원 잡혀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확인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게 분계가 이렇게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항상 뭐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번호. 맞아요? 같은 5번 두 개가 한 분계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환산이익 이렇게 지금 얼마 돼 있어요? 75만 원 잡혀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분계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맨 위로 갔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여러분들 결산 문제 풀 때도 12월 30일에 친 다음에 수동결산 문제 풀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금액 입력한 다음에 점수추가 누르죠. 항상 환산이익 잡는 문제에 자동으로 풀었나요? 직접 분계 쳤나요? 직접 분계 쳤죠. 그래서 직접 분계 치는 건 항상 위에 있고 밑에 결차부터 자동결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수동결산 문제니까 그냥 맨 위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회사는 75만 원 잡았었는데 올바른 건 얼마였어요? 확인해 보니까 50.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막 분개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올바른 건 50, 틀린 건 75. 됐어요? 그러면 25만 원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잡아요? 줄여요? 줄이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바로 조정해 버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게 뭐냐면 원래 저희는 여기 밑에 뜬 금액은 바로 위로 올려서 조정해 버렸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저처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50만 원을 그냥 바로 위에다가 조정하는 경우는 어떨 때일까요? 제가 아까 나오는 문제 유형 두 번째일 때 아예 환율평가를 안 했다 회사가. 그럴 때는 50만 원 다 잡아주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환율평가 안 했나요? 이상한 걸로 했나요? 이상한 걸로 했으니까 비교해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아까 제가 요게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회사가 환율평가를 아예 안 했으면 조금 더 간단하다고요. 50 조정하면 끝이니까.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됐나요? 근데 이번에는 회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조정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입금 산입이에요? 불산입이었어요? 그래서 불산입이 25만 원 til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그냥 쳐보죠. 평가 손익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냥 밑에 있는 걸로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왜 쓰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75만 원이랑 비교할 거니까 입금 불산을 잡을 거니까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여기 밑에 뜨는 게 평가 손익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제가 그대로 쳤죠. 엔터 치니까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전년도 때 했던 거 감소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위에 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전년도 거를 딱 클릭하면 감소로 뜬다고요. 어떤 식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 하는 거니까 평가순위 뜨시고 위에 거 658점 뜨죠? 금액 얼마만 줄이면 돼요? 25만 이렇게 하면 3점이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귀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귀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채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시험 푸는 것처럼. 부채도 여러분들 외화 종류 뭔가요? 또 USD. 그럼 부채 여기다 써야 됩니다. 부채는 밑에 여기 밑에 여기다가 USD라고 치시고 부채는 몇 달러짜리예요? 2만 달러 맞나요? 그렇죠? 여기다가 2만 달러 써주시면 되고요. 장부의 환율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어요? 1250원 맞아요? 그렇죠? 1250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평가환율은 얼마예요? 1300원. 이거겠죠? 여기까지 했나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얼마가 떠요? 오른쪽에? 마이너스 100 뜨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라는 뜻은 환산 손실을 100 잡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까 위에는 플러스니까 환산 이익 잡아야 된다는 얘기였고 밑에는 마이너스니까 환산 손실을 100 잡는 게 맞는 거다라고 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회사 처리 확인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장기대여금 썼죠? 쓴 다음에 이거 일반 지표 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거 차입금 요거도 여러분들 확인해서 비교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회사는 환산 손실을 얼마 잡았나요? 200이나 잡았죠. 근데 원래는 얼마 잡는 게 맞다고 했어요, 방금. 100 잡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거 맞아요? 그러면 손금을 더 잡아줘야 돼요? 손금을 불산을 시켜야 돼요? 불산이 비용 너무 많이 잡아놨잖아요. 맞아요? 손금 불산이 얼마만 더 잡으면 돼요? 100만 원만. 100은 잡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200이 아니라 100이 맞으니까 손금 불산이 또 100만 원만 비용 줄여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또 조정도 들어가서 손금 불산이 쪽에다가 또 여러분들 또 평가 손익이라고 쳐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보라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F6번으로 직접 입력 누르시고 단기 차입금 100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유보라는 거 알았으니까 유보 발생이라는 거 여기까지 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두 개 조정 끝났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을 끝내고 끝이 아니라 보세요. 얘랑 얘랑 올바른 환율평가 금액이죠. 맞아요. 얘네들을 상계 처리하면 얼마 떠요? 마이너스 50 뜨는 거 맞아요? 이 상계 처리 올바른 평가 금액으로 상계 처리한 게 마이너스 50이죠. 그래서 이 금액이 어디 뜨냐면 아까 여러분들 문제에서도 이렇게 갑지도 작성하라고 돼 있었죠. 맞아요? 지금 저희가 쓴 데는 뭐예요? 을지. 막 갑질 한번 들어가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50이라는 상계 처리한 금액이 떠 있을 거예요. 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 작성하시는 거냐? 이거 작성하시는 거예요. 회사가 처리한 환산 손실과 환산 이익의 상계 처리 금액. 회사는 여러분들 아까 환산이익 얼마 잡았었죠? 환산이익 75. 손실은요? 200. 이거 상계 처리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25.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125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뭐예요? 틀린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요거는요? 틀린 거죠? 맞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또 서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손익조정 금액이 얼마 떠요? 75. 이거 75만 원 차이 난다라고 여기 오른쪽에 뜨는 거 보이세요? 이 75만 원의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방금 조정했던 금액의 상계처리 금액이에요. 맞아요? 저희 조정한 금액 125만 원 상계처리하니까 75만 원만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쓸 게 다양해요. 여기는.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유형 문제예요? 두 번째 유형 문제예요? 첫 번째 유형 문제 맞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 유형 문제는 훨씬 쉽겠죠. 왜요? 환율 평가를 안 했으니까 저희가 아까 요거 얘랑 얘랑 그냥 조정 바로 때리시면 되고 그리고 환율 평가를 회사가 안 했으면 여기에 요거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환율 평가는 없을 텐데. 그래서 환율 평가를 하지 않았다인 두 번째 유형이 훨씬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6점짜리잖아요. 6점짜리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무조건 맞춘다라고 해야 됩니다. 실기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풀고 끄시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풀었던 84회차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하나, 둘, 세 개를 지금 다 푼 상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저랑 풀었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풀어봐야죠. 다시 풀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풀어보고 집에서 풀어봐도 조금씩 막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진도 끝나고 제가 앞에서부터 다시 쫙 풀어드릴 거라고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풀어야 30점 중에 26.7점 맞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예와 평가 손익 조정 명세서입니다. 아시겠죠? 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몇 뜻이냐면 세무 1급 87회를 한번 해보실까요?
1급 87회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7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문제, 항상 제가 이 문제가 나오면 뭐 보라고 했어요? 한일평가를 했나 안 했나? 그거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보니까 문제에 그 표 말고요. 문제에 아까처럼 한일평가를 했다라는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려면 최소 환율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이건 딱 봐도 환율평가를 안 했다가 맞겠죠. 그럼 조금 더 아까보다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한번 해보죠, 바로. 시가 변경해 주시고, 사후광, 법인종 들어가서 아까처럼 외화자산 등 평가 자산의 주전 명시서 켜주시고요. 문제에서 여러분들 자산이 뭐 있나요? 외화 보통예금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이거 자산이죠? 그러면 F2번 눌러서 외화 종류 뭐예요? USD 맞죠? USD. 외화 금액은 몇 달러래요? 61만 달러. 그리고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달러당 1,000원 맞나요? 1,000원. 그렇죠? 1,000원. 평가 금액은 기말환율 얼마래요? 1,200원. 됐어요? 맨 오른쪽이 얼마 뜨나요? 평가 손익이. 1억 2천 떠요? 근데 아까는 회사가 잡은 거랑 막 비교해가지고 조정했죠. 근데 지금은 회사가 장부평가에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1억 2천을 그냥 입금 편입 잡아주면 끝인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셨나요? 딱 봐도 이 문제가 훨씬 간단하겠죠? 그렇죠? 그럼 바로 주정해보죠. 바로 주정. 여기서 나오는 처분은 뭐만 나왔어요? 유보만 나왔죠? 그러면 그냥 직접 그냥 눌러서 외화 보통예금. 그리고 1억 2천 유보 이렇게 하나 하면 끝이겠죠. 아빠도 이게 더 쉽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왜 하나하고 바로 주정했을까요? 그렇죠? 다른 거 하면 상대책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익숙해지면 이제 다 쓴 다음에 조정하는 게 조금 더 빠르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거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부채네요. 부채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외화 종류가 JPY, 재패, 일본이랍니다. 외화 금액 처음에 장기 차입금부터 볼게요. 몇 엔화예요? 2천만 엔화 맞나요? 여기다가 2천만 써주시면 되고 당분은 1엔화당 환율이 얼마였대요? 8원. 평가 환율은요? 10원. 요거는 마이너스로 떴죠? 그러면 순금 잡아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같이 한번 써보죠. JPY. 외화금액이 이번에 장기차입금은 3천만 엔화 맞나요? 3천만. 장부가의 1엔화당 얼마예요? 두 번째 건 9원 맞아요? 발생인 확률은 다를 수 있죠. 언제 이 차입금이 생기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뭐는 똑같아야 돼요. 기말환율은 똑같아야죠. 맞죠? 여기도 10 됐나요? 그러면 환산 손실 몇 개 잡아주면 송금산 몇 개 잡아주면 돼요? 2개. 항상 따로따로 잡으세요. 그러면 조정운동 들어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씩 써도 상관은 없다고요. 하나하고 쓰고 하나하고 쓰고 익숙해지시면 다 쓴 다음에 요거를 살짝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2개를 여기다가 쓰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 직계응력 누르셔서 처음에 장기차입금인가요? 장기차입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이죠. 그렇죠? 장기차입금 4천만 원 유보 잡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단기차입금 금액은 3천만 원 유보 이렇게 하면 6점 끝.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은 아까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아까 뭐 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여기 갑지 가서 이거 썼죠? 이거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 아까는 갑을 다 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갑지 쓰라고 했나요? 안 했죠. 안 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렵게 나도 풀어요. 이해되셨나요? 회사가 처리한 금액, 평가로 처리한 금액이 없으니까 한계에서 쓸 게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쓰고 방금 조정 3개만 하시면 끝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조금 더 훨씬 간단하죠? 그렇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왕 푸는 거 지금 여러분들 근 2년 동안 19년도 20년도 있죠. 19년도 20년도 2년 동안 3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2개 풀었죠. 이왕 푸는 거 하나 마지막 하나 나온 거 더 풀어보죠 그냥. 그러면 몇 개를 다운받으시냐면 이번에는 92회입니다. 92회. 90회입니다. 92회가 아니라 90회. 봤을 때 회사 변경 똑같이 하시고 알프스 전자로 법인 조정 들어가서 똑같이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이 조정 명시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문제랑 조금은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다르게 생겼고요. 지금 문제 보니까 몇 달러 받을 돈이 있나요? 그렇죠? 3월 30일 날 외상으로 매출하고 12기 말 현재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몇 기에 팔았다고요, 지금? 11기. 지금은 12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판 거 맞아요? 전년도에 팔았으면 뭔가 평가를 한번 했었겠네요. 맞아요? 거기까지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풀었던 거는 지금 막 평가하는 문제가 나왔죠. 이거는 전년도부터 뭔가 채권이 생겨가지고 평가를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요런 단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기 세무 조정. 그럼 뭔가 전년도에 조정을 했었겠구나. 뭐 이번에 뭔가 유보 감소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어떤 식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푼 문제랑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보 감소로 처분하는 게 지금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2회차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유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유보 감소가 여기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다른 방 풀어주면서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 감소가 한 번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우선 자산 얘기예요? 부채 얘기예요? 자산이죠. 제품을 팔고 외상으로 받을 돈이면 자산이잖아요. 그럼 여기 자산 쪽에다가 뭔가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뭐 부채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러면 외화 종류 또 뭐예요? 그래서 USD F2번 눌러서 USD 몇 달러라고요? 3천. 그럼 이제 장부가액 환율 쓸 거죠? 요거 주시면 됩니다. 얘일까요? 얘일까요? 이게 맞겠죠. 맞아요. 환율 평가 한번 거쳤을 거니까. 맞아요. 요때 환율이 1000 이게 맞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평가환율은 지금 얼마가 됐대요? 1200원. 단기말이 1300원, 지금 단기말이 1200원. 맞아요. 이럴 때면 오른쪽이 얼마 뜨는가요? 마이너스 30만 원 뜨는 거 맞나요? 그렇죠? 요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만 원 뜨면 가산 조정해야 돼요? 차감 조정해야 돼요? 마이너스 30을.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뭐 손금사님, 입금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가산 조정, 차감 조정 이것만 맞추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너무 프로그램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뜨면 알아서 그냥 여기 뜨긴 하겠죠. 근데 여기 자체가 차감 조정이잖아요. 맞아요. 그것까지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뭔가 차감 조정 원래는 보시면 얼마예요? 3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처음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공부하는 거니까. 처음에 언제 팔았어요? 11기, 그죠? 11기 3월 이때 외상 매출한 거 맞죠? 이때 먼저 얼마 잡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외상 매출금이었을 거고 이때 몇 달러 받을 거라고요? 환율은요? 1,100원이었었겠죠. 처음이니까. 맞아요? 이때 얼마 잡았겠어? 330만 원 잡았었겠죠. 맞아요? 이때는 곱하기 1달러당 환율이 이걸로 골뱅이라고 쓸게요. 1,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외상 매출금을 330만 원으로 인식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11기 말에 환율이 원래 달러당 1,100원이었다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1,300원으로 이렇게 바뀐 상황 맞나요? 요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환율이 얼마 올랐어요? 200원 오른 거 맞죠? 몇 달러인데요, 받을 돈이? 3,000달러인 거 맞아요? 이때는 그러면 환산, 외화 환산 이익을 원래 60만 원 잡았었던 거 맞죠? 맞아요? 60만 원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문제 보니까 회사는 매년 환율 기말 평가를 하는데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대요. 맞아요? 그러면 원래 전년도에 환산이 60만 원 잡았어야 되잖아요. 회사가 회계 처리 안 했죠. 그러면 세법에서 넷도에 조정시켜요. 조정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뭔가 조정을 했었겠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있지 않더라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때 조정 어떻게 했을까요? 입금 산입했었겠죠. 맞아요? 얼마요? 60만 원. 입금 산입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 가산 조정이라고 그냥 하세요. 아시겠죠? 60만 원만큼 이때는 처음 조정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보 뭐예요? 이렇게 처분됐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처분되는 상황에서 이제 얼마가 됐어요? 금액이 30만 원 줄었죠. 30만 원 줄었을 때 차감 조정 30만 원 유보 발생 잡아요? 아니면 유보 발생된 금액 중에서 감소를 시키면 돼요? 감소를 시키시면 된다고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지금은 이 가산 조정된 금액을 단기에 어떻게 해요? 차감 조정 얼마만 차감 조정하면 돼요? 30. 가산 조정 60대 있고 차감 조정도 30이 또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가산 조정 60 잡았던 것 중에 30을 줄이면 되지. 이해되나요? 차감 조정 30만 원만큼 유보 발생 잡아야 이제 감소 잡아요. 감소. 지금은 이게 정답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2년치 문제를 풀어봤지만 유보 감소가 처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보 감소로 판단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잡으실 때 노동록 들어가서 차감 조정 쪽에다가 최소한 모르더라도 아까 전기에 조정했었다라고 문제 나왔었죠. 평가 순위도 똑같이 쓰면 뭔가 전기 자료가 있잖아요. 두 번째 있어요. 요거 누르면 유보 감소가 뜰 거란 얘기입니다. 금액은 얼마만요? 30만 원. 이렇게 하면 6점짜리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를 이해를 잘 하시면은 간단하게 푸시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 풀었던 문제보다 더 쉬워요. 처음 풀었던 문제는 회사가 처리한 것만 비교하고 어려웠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쉬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배운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간 사람은 다 유보 발생자 맞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저희가 풀었던 3개만 풀면 여러분들 시험 때 이 이상 어렵게는 못 나와요. 이거 말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유형 풀어봤었죠. 환율평가 안 했다라는 두 번째 유형도 풀어봤었고 최대한 어렵게 나와서 유보 감소도 풀어봤잖아요. 이 이상 어려운 거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정도만 푸시면 외화자산 등 평가 차선의 조정 명세서는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